안녕하세요. 썰준의 안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썰준의 이원질입니다. 네, 오늘은 썰준 고민 상담소로 찾아왔는데요. 네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있죠. 네. 네. 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고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네. 함께 나누면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저희랑 나누면 혹시 또 큰 짐이 될까봐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고민 멘토.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구자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반갑습니다. 많이 뵙던 분. 글쎄 말이에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승준쌤하고 개인적인 또 인연까지도 있잖아요. 서울 맹학교에 제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거든요. 가자마자 학생회장 선거를 했는데 노자의 네. 그 도교 사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상선 약수서를. 그 이야기를 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아니 이제 공약으로 상선 약수 무위자연 얘기하고 네, 떨어졌습니다. 아, 장애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우리 선생님 모시긴 했는데 오늘 사연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아요.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고민부터 한번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장이 좀 되네요.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가족의 희생은 계속되고 이제는 가족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작 원할 때 지원되지 않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요. 사실은 이 사연은 제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어쩐지 감정이입이 제가 지금 장애 연차가 11년이 넘었거든요. 예, 제가 병원 생활 2년 넘게 하고 제가 2014년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하기 시작했던, 근데 사실 2014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받기가 너무 수월했어요. 활동 지원 선생님이 오셨다가 가시더라도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분이 오시죠. 아 인력이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0월쯤이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경증 분들한테 많이 가고 중증 분들은 아무래도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시점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디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RTV 고민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제 좀 한을 푸는 한풀이 오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경증과 중증을 지원할 때 활동 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차이가 있나요? 최소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수가를 더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 최초는 680원. 사실 그걸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서 2022년 기준으로는 2,000원 추가로 시급이 더 2,000원 해봤자 하루 일하면은 2826 16,000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어머니가 수고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족 활동 지원 시스템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가능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거든요. 예를 들면 도서상간 지역에 살고 계신 장애인분들이죠. 그리고 또는 저처럼 매칭이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은 지자체 장이 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족 활보가 인정이 되는데요. 가족 활동 지원이 인정이 되더라도 수가가 50%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선생님 그럼 당장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활동 지원사랑 여기 의뢰인이랑 연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최대한 저희들한테 그 등록이 돼 있으면 우리 이용자들도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또 활동지원사도 우리한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이용자님들이 내가 이런 분을 원한다 하고 요구사항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거죠. 없을 수도 그럼 있죠. 다른 기관에서는 내가 원하신 분을 또 그 인력을 가지고 계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원진 씨가 우리 미랄에다도 등록을 해주시고 하셨어요? 자, 이 영상이 나갈 쯤에는 이미 저는 등록자. 그렇습니까? 이용자. 여러 기관에 등록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우리한테 등록도 하고
또 뭐 인천에 있는 분들한테도 등록을 하고. 약간 그 깡끌이 어선처럼 여기저기 다 등록을 해놓으면 맞아요. 그래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선생님, 제가 한 20군데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아, 노력을 하긴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네. 11년 세월 가만히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요. 네. 제 깐에는 정말 여기저기 손을 많이 뻗쳐봤어요. 또 동일 기간에다가 한번 문의를 또 다시,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꾸 안 구해지니까 또 한번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정보들이 다 사라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해달라고 요구하신 거 아니고요? 센터들이 좀 뭔가 이런 시스템이 통합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센터에 전화를 한번 하면요, 최소 20분 정도는 통화를 하거든요. 그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어떤 건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20군데 등록됐다고 하면 20군데에 20분씩 통화를,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병원 차트처럼 이원준 선생님의 상태와 그 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센터들끼리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또 저희들끼리는 또 그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이런 분이 없다. 혹시 그쪽에 이런 분이 좀 있느냐. 이제 아주 좀 관계가 좀 긴밀해야 되겠죠. 그 같은 기관끼리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지원사 50명당 직원이 1명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100명이면 이제 2명밖에 못 쓰거든요. 전문 인력이. 아, 그분들이 진짜 고충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원준 선생님, 이게 참 농담으로 받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 지금 20군데 등록하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200군데에 등록하는 거를 제주도도 하고. 목표로 잡아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국회에 넘기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들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원준 선생님 듣기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원준 선생님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수가가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에도 위험수당 붙고 뭐 이런 재해수당 붙고 막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중증 장애인에 맞는 2배 일당을 주는 게 그 인력을 모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당사자의 어떤 그 비용이 조금 증대된다 하더라도 수가와 시간을 좀 차등화해서 최중증 장애가 현실적으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미랄. 그냥 나는 은퇴했으니까 어디 일자리가 어디 없을까? 그러다가 서기를 받고 이제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 받고 오셔서 급여보다는 당신들이 얼마만큼 우리 장애인들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갖고 와서 한다면 내가 힘들고 굉장히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기쁨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다 보면 또 다른 활동지원사를 만나잖아요. 그 만나다 보면, 야, 너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활동지원 선생님끼리 또 이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럼 다른 데가 더 편한 데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 근데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그러니까 뭐 말로는 활동지원사 분들 열심히 일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에서나 그 대우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임금도 임금이지만 사실 활동지원사라는 제도가 정말 소방관만큼이나 경찰관만큼이나 훌륭한 직업이다라는 말을 교과서에도 좀 실어야 될 것 같고, 윤리책에도. 그죠? 우리 사람들의 인식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알 만큼 이렇게 캠페인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승준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교육부에서 중학생들에게 직업 체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활동지원사라는 건 없어요. 주로 의사, 검사, 경찰, 세무사, 그런 정도지. 활동지원사라는 건 애들한테 미리서 교육이 좀 돼 있다면, 나도 그걸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꿈이 있을 텐데,
참 그거 한번 교육부에다가 이야기하면 참 좋을 좋네요. 것 같네요. 선생님 또 국회의에서 교육부에 또 건의를 네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대학 나오면은 왜 대학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심리 상담사, 뭐 요양 보호사 이런 거를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활동 지원사 양성 과정도 이렇게 그 관련 학과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특수교육과라든가 뭐 사회복지과에서 활동 지원사 교육도 같이 받게 하면 그 대학생들 중에도 의미 있는 직업 찾고 싶은 학생들이 또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또 같이 교육부에 같이 넣겠습니다. 근데 또 활동지원사 너무 또 힘들게 하시면 그 지원자가 또 줄어들면 어떡해. 이거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그 대학에서 그 봉사 점수를 의무적으로 따야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원준 쌤을 케어하려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체대나 이렇게 힘 많이 쓰는 전공들은 이쪽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체육 교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대 선발할 때 가산점을 좀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 같아요. 그거 참 좋네요. 그게. 아니 이렇게 지금 세 명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정부 기관에서 뭐 하고 계시냐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정부에서 이거 필수로 썰 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랄. 그 가족이 지원할 수 없는 문제는 이게 부정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잡아내야죠. 예? 착출해야죠. 근데 지금 구독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꼴로 가족한테는 활보 인정 안 돼. 자꾸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그 부정수급이 꽤 있나요? 상당히 많죠. 이렇게 서로 가족을 바꿔서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건 내부 정화가 굉장히 좀 필요한 문제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정을 했을 때는 다시는 이용 못하게 일벌 100개를 해야 돼요. 징역 10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못하게. 내 아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 원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인지 능력도 있고 네. 근데 인지 능력도 없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아. 그냥 내가 카드를 긁어놓고 결제를 해놓고 너 여기 앉아 있어 보고 또 자기 할 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그 도움을 못 주고 그 가족 부모니까 그냥 또 꼼짝 뭐 이제 그런 분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자기 직계손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센터에서 잡아내기에는 또 인력의 부족이 좀 그렇죠.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면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활동지원사에 전화해가지고 옆에 이용자 계시냐 전화 바꿔라 환불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이제 요새는 그 신고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고만 잘 해주면 그게 또 보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 문제는요 진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게 우리 원준 선생님 같은 심각한 피해자를 낳는 이게 정말 중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방송을 보시면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복지 수급에 대한 부정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고 진짜 그런 행위가 발각됐을 때는 정말 전 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게 현실적인 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라서 좀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장애인 옆에서 그 장애인을 곁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정말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 많은 좋은 분들 덕분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사회 각기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한 분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직업이라는 거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또 이용자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새 정부에서 최소한 장애인청
혹은 장애인 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부처가 하나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장애인 부가 좀 있으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원준 쌤의 활동 지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바로 미랄 우리 활동지원센터에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10분 모집하겠습니다. 네.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